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잘 확인하고 그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1차 필기시험 탈락보다 2차 면접 탈락의 데미지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정부 학원에서 7년간 강의하고 면접을 지도했는데 2차 면접 탈락자들이 대부분 6개월 이상 해안하지 못하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1차 필기시험 탈락하면은 내가 공부를 좀 못했던 모양이다, 더 해야지 라고 하고 길면 한 달, 아니 그러면 한 일주일 만에 툴툴 헐어버리는데 2차 면접에서 탈락자들은, 왜냐면 2차 면접 탈락하고 군무원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오기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를 꼭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작지만은 저는요 대정부 학원에서 7년간 면접 교수 했고, 물론 이제 정보직의 핵심 과목인 국가정보학을 교육을 했고, 아시다시피 저는 군에서 대령으로 예편하면서 국방부 면접위원장 직접 3번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정보사령부에서 면접관 한 20번은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제시는 10번 정도 했다고 그랬지만은 많이 뽑았죠.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컨셉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재 국내 대학 학원에 말고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군 출신, 군 면접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혜원 씨? 여러분들 볼 거 아니야, 그죠? 실제 군 출신이 군 면접관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알 거예요. 누가 있는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제가 뭐 다 검색하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거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뭐 지금 무슨 뭐 학원에서 강의하고 그러지만 내가 이게 본업인 것도 아니고 저는 대학 교수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관심 없어요. 누가 있든지 간에. 그렇지만은 내가 군 면접관으로서 실제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대략 보면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경험자를 선택할 것인가, 비경험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지 않나. 그런 게 없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면접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력이 없다면 여러분을 지도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면접의 노하우를 제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26년간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만 다 사복근무했어요. 네, 뭐 사복근무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정복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모습, 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뭐 잠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보냐, 핵심이 이겁니다. 컨셉, 개념을 알고 가라는 거죠. 국방부 면접 혹은 육해공군 면접에 개념을 알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일반 공무원하고 전혀 다릅니다. 기업하고 전부 다 다릅니다. 저는 경력에 대령으로 마치고 삼성에서 7년간 특수보직으로 비상계획관으로 제가 7년간 근무했어요. 그래서 삼성맨들은 어떻게 면접을 하는가를 제가 직접 보고 확인을 했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일반 대기업의 면접과 공무원의 면접은 전혀 다르고요. 그러면서 특히
군 면접과 공무원 면접도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면접과 구들 시험을 혼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면접은요, 수험자를 직접 여러분들 맨투맨으로 대면하면서 그 사람의 신념과 가치, 인품, 식견, 그리고 질문하에서 답변하는 내용까지 포괄해서 시험하는 절차가 면접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하느냐? 이건 공무원과 군무원에게 상당히 적합한 그런 면접이라고 본다면 대부분요, 기업은 구술시험입니다. 기업은 구술시험이에요. 구술시험은요, 질문한 내용에 답변만 적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걸 봅니다. 외모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복장도 편안한 복장으로 보고 있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이 사람이 적절하게 답변하는지 그것만 따져요, 기업은. 그런데 공무원이나 군무원은 말 그대로 내용 플러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하고 또 군무원 면접에 차이점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죠. 일반 공무원보다 군이라는 집단에서 근무되기 때문에 통제되고 조직화된 안보 집단이잖아요. 군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시합니다. 2번 사항들. 어떤 거를? 그 사람의 의지. 이건 뭐냐? 정말 너 군무원 되고 싶은 사람이었느냐? 이걸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시험 공부해서 그냥 군무원이라도 돼보자 라고 온 사람인지, 정말 나는 군무원이 되고 싶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의지가 없으면 중간에 이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시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위원장 할 때도 각 부대의 인사 담당자들이 김대령님 부탁드릴게요. 똘똘한 애 좀 뽑아주세요. 근데 똘똘한 애의 의미는 이겁니다. 정말 군무원이 되고 싶어서 각오고 온애를 좀 뽑아달라 이 뜻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도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공부해서 군무원이나 되자라고 하는 사람 절대 뽑아주지 말라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안보 집단이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군 조직 자체가 충성심으로 뭉쳐진 집단이니까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태도,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더 미세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군무원 면접 목적에서 왜 면접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은 군 조직에서 근무할 적합한 인물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크게 썼죠. 여러분 성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혜원 씨가 예를 들어 커트라인으로 간신히 합격했다. 상관없어요. 근데 오신 분이 평점이 92점이야. 차이 날 것 같죠? 면접에서 잘하면은 점수 많은 분 떨어지고 점수 낮은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필기 성적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커트라인에 합격만 하면 이 사람 군무원들 직무지식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군대에서 똑똑한 사람 필요지 않아요. 그러면 뭐 군대에서 똑똑한 사람이면 전부 다 서울대 연구대 들어갈 사람들 뽑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의지와 신념 강하고 충성심 강하고 비어든 임무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하면은 다 똑같이 봅니다. 뒤에 나옵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 성적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전혀 몰라. 몇 점인지 몰라. 그런데 제가 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행인지 이것만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해요. 여러분 면접.
필기시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격만 하면 돼. 62점이든 92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62점 커트라인 din 사람들이 합격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 1차 합격만 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육해공을 합친 거죠. 5가지 평가 요소를 내거는 거예요. 어느 면접에도 평가 요소가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기업도 평가 요소 뭐 이거 준비해서 없어. 공무원도 없어요. 이렇게 군대만 이렇게 있어요. 평가 요소 이렇게 5가지가 딱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하겠다고 딱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유일한 겁니다. 군무원이 전체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평가 요소를 딱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군무원으로서 정신자세, 국가관과 충성심이 있느냐,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있느냐, 직무 지식, 이건 뭐냐?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입니다. 그래서 직무 지식 개인당 1~2개를 꼭 물어봐요. 행정은 행정과 관련된 거, 정보는 정보 관련된 거 1~2개 질문하는 겁니다. 그걸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 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내용이 내가 질문하는 것에 의도에 맞게 하는지, 시간은 적절하게 조율할 줄 아는지. 1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분 넘어버리거나 30초 이하, 그러면 논리성과 정확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간부기 때문에. 병사들은 상관없어요. 단답형으로 질문해도 답변해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간부들 사람들이거든. 지금 9급이지만 여러분들 퇴직할 때는 전부 다 사무관, 서기관 될 사람들이거든. 간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 9급에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1분짜리를 30초로 줄일 줄도 알아야 되고 30초를 1분으로 늘릴 줄도 알아야 돼. 그게 논리성인 겁니다. 예. 지식 세계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들 교수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1시간짜리 30분으로 추정해서 강의할 수 있어야 돼요. 30분짜리 50분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 그게 교수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잽니다. 1분 넘어버리면 무조건 땡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거 점검하고 예의, 품행, 성실성. 어쩌면 사실 이게 제일 큰지도 몰라요. 면접관들이 태도, 이미지,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본 면접에 들어가면은 이거 엄청나게 따집니다. 사전반 17명 교육을 벌써 다 받았는데 철저하게 제가 태도 자세입니다. 그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 평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만. 이게 평가표입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가 안 알려줘요. 제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국내 어느 학원이든 국방부 군무원이 평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제가 7년간 노하우를 제가 여기다 내놓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면접 끝입니다. 예. 본 면접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면은 이거를 줄 겁니다. 예. 절대로 책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원에서만 하면 지식 재산권입니다. 제 군 면접위원장, 군 면접관의 노하우를 여기다 다 들어간 겁니다. 모든 직렬 다 포함입니다. 정보, 제가 정보직이지만 정보직만 해당되는 게 행정, 군수, 전산, 뭐 영상, 사이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이 평가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면접관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제가 한 거죠. 이거 공개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이제 본 면접 때 이제 공개한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군면 면접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죠? 자, 작년도까지만 해도 50%인데 바뀌어졌죠. 그렇죠? 예. 75%로, 그리고 면접이 25%로 올해 조정이 됐지만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예. 25%가 더 우력을 더 발휘합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평가 요소의 5개 요소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군 집단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쳐내버립니다. 이게 군무원 면접의 특징이다. 5개 항목 해가지고 수우미 양가로 하집니다. 이 중에서 15점 이상자를 추려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면은 수우미 양가에서 15점 이상 되는 사람들하고 15점 미만 다 빼납니다. 빼내는 거예요. 근데 자 10명을 추려내야 되는데 15점 이상자가 13명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명을 더 추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이 중에서 15점 이상 맞았지만은 하나 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 맞은 사람 빼내는 겁니다. 빼내니까 12명이 남네? 그럼 뭐예요? 어떤 거? 양 맞은 사람 빼내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항목에서 절대로 미 이상을 여러분들 맞아야 돼. 그것 때문에 면접 학원에서 조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양가 맞으면 불안합니다.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미는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접 지도가 필요하고 상사에게 조언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나는 이번 필기시험인데 1명 못 집어넣는데 하나 있어. 나는 무조건 합격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1명 모집에 1명이라도 절대 불합격자는 자격 없는 자는 불합격시킵니다. 왜? 내년에도 또 뽑을 수 있어요. 그거 지금 급해가지고 뭐 이 없으면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자격이 안 되면 절대 안 뽑는다는 거 그 점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관 편성은 국방부는 3 내지 5명 정도 통상 한 4명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현역 대령급 한 3명 군무원 1명 교수 1명 육해공군 해병대 똑같습니다. 3 내지 4명 근데 통상적으로 3명 있을 때도 있고 어느 경우는 4명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 현역 중대령급 군무원 모든 군에 군무원 1명은 꼭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사무관이나 서기관급 정도 됩니다. 그분들 하나 끼고 2020년부터 교수를 하나 꼈어요. 군사학과 교수를 포함시켰었습니다. 왜 교수를 포함시켰느냐? 이거 뭐 군 출신들이 보는 거 너무 제한적이니까 일반 교수들 포함시킨 게 안 좋는가 해가지고 각 대학의 군사학과 교수들을 넣은 경우가 있는데 좀 문제들이 많아요. 왜? 이분들이 좀 가이드라인을 주는데도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무원 대상자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즘은 빠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포함된 그런 지역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2020년부터 1명을 포함시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면접관들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관이 어떤 상황인가? 면접관이 쫙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소위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접관은 면접자의 성적, 신원조회 결과 전혀 모릅니다. 알았죠? 많이 저한테 질문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블로그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김민곤 국가정보가 보면은 내 강의를 안 듣더라도 군무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 공무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봐요. 그래서 신원조회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면접관들이 내가 전과자면은 저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모릅니다. 네. 면접관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뭐를 알고 있냐? 자기 소개서 여러분들 작성하잖아요. 1차 8월 11일 날 발표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자기 소개서 작성하고 신원 진술서 작성합니다. 그러면 자기 소개서 요것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요것 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을 검증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 정도 알고 있다. 나머지는 전혀 모릅니다. 성적,
뭐 출신대 뭐 신원조회 결과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신원조회 같은 경우는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뒤에 좀 나옵니다만은 그래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구체적 뭐 부대, 아버지가 군인인데 뭐 어디 구체적 무슨 부대에 근무한다든지 또 뭐 직장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불이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제 얘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 실수로 언급했다마는 이 블라인드 면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출신지가 어디다, 출신 학교가 어디다, 아버지가 혹은 뭐 아는 사람이 뭐 공군 무슨 부대, 육군 무슨 부대 몇 사단에 근무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러나 뭐 육군에 근무한다, 이게 포괄적인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았죠? 예. 뭐 봉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원, 봉사학교 뭐 이렇게 안 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했다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그 봉사한 단체명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재 면접관들의 상황, 이 상황에서 면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 몇 개의 질문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게 6개와 10개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육군 같은 경우는 6개, 7개입니다. 육군은요, 올해도 8월 27일부터 8월 11일 발표되는데 8월 27일부터 바로 면접 들어갑니다. 육군은 인원이 많아가지고 질문 간단하게 해요. 네, 한 6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은 심지어 10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널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이라는 건 국가관, 안보관, 가치관, 인성 뭐 이런 것들 3개 내지 4개. 전공한 거. 전공은 이제 여러분들 직무지식이죠. 행정이면 행정, 군수면 군수, 정보면 정보,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통상 2개인데 어느 경우는 1개로, 많을 땐 3개 정도도 질문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깊숙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직무지식 공부 때문에 1차 필기시험 때문에 공부했던 수준입니다. 국가정보학에 나오는 기본 뭐 정보와 첩보, 행정명령 관련된 거라든지 얘들 기본적인 거, 그 직렬의 기본적인 것만 물어본다. 이제 꼬리 질문 같은 게 1-2개 있을 수가 있어요. 상식 같은 데에서 꼬리 질문은 면접관이 입장에서 충족시키지 않아. 그런데 추가로 더 1-2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당 통상 소요 시간이 짧게는 한 15분, 물론 15분 미만일 수도 있어요. 12분 정도 있지만 길게는 한 20분 정도, 예, 이런 정도의 시간 소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답변은 무조건 1분 이내에 답변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요 40초에서 50초가 가장 좋습니다. 답변 시간이. 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스터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 편성되면은 계속 자기가 답변해주고 시간을 재주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내가 질문을 받고 시간이 소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당일날 유의할 사항은, 면접 장소가 여러분들이 각 군별로 다르잖아요. 장소가 있잖아요. 반드시 장소를 지방인 같은 경우는 미리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육군 같은 경우는 계룡대에서 많이 하거든요. 어느 때는 계룡대 옆에 있는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빌려서도 하고 그래요. 육군 같은 경우.
국직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서 합니다. 강남에 어떤 사무실 얻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 미리 가서 사전에 반드시 장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30분 전에 도착이 된다. 30분 전도 사실 늦습니다. 적어도 1시간 전 가장 적절하다. 예. 1시간 전 미리 가서 해야죠. 왜냐? 마음의 평정심과 안정을 꼭 유지해야 됩니다. 미리 가가지고 그 장소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평정심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유지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상 컨디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면접에 응할 수 있어요. 근데 촉박해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분증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물병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대기하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물병 마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 이런 평가 요소들을 쭉 국방부가 제시하잖아요. 육해공무원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발하느냐 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면접관들, 이거는 제 경험이지만 대부분 똑같습니다. 다 모두 면접관들이. 제가 면접위원장 할 때나 아니면 면접관 할 때 하거든요. 자, 그 대상자, 군무원에 지원한 그 사람이 군 조직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한 인원이냐, 이걸 보는 거죠. 제일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고? 질문을 통해서 항목이다. 국가관, 안보관, 정신자세, 의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꼭 국가관을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 자기 속에서 1분간을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했는지를 알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고 많은 군무원 직업 중에 왜 군무원을 지원했나요? 지원 동기 거의 100%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낼 수 있습니다. 예, 다 집어낼 수 있어요. 그 내용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문하는 항목에서 면접관들이 이런 것들을 다 집어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군무원 되고 싶었구나. 이 사람은 군무원 되더라도 앞으로 잘 적응하면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군 조직에 융화할 수 있는가. 예. 군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특별한 거예요. 그죠? 통제된 사이에서 계급 사이하고 개인의 어떤 의사 이런 것들이 사회와는 좀 다르게 중요시하지 않고 지휘와 명령 여기에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젊은이들이 생활하기에는 통제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조직에서 정말로 잘 버텨내고 근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갈등 같은 거 보면 만약 당신이 군 조직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현역과 갈등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상관이 부당하게 업무를 줬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죠. 상관이 비리에 연루된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상관이 성추행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자, 이 사람은 즉각 임무 수행에 가능한 사람인가? 만약 군무원에 최종 임명되었다면 즉각적으로 임무 수행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은 직무지식, 자격, 경력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원 진술서 쓸 때 경력이 없는 것보다는 경력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한다든지 자기 강점 같은 거 얘기할 때 경력에 있는 것들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딱 온 사람하고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한 사람하고 차이점은 조직에서 어느 정도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임무를 주더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직무 지식 같은 거, 자기의 전공 지식도 물어보고, 자기 자격 같은 거, 경력 이런 거죠. 군무원을 준비하셨는데 군무원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자격 같은 거 있으면 해야 되겠죠.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직렬과 유사한 그 분야에서 자격증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면접관이 누구한테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죠?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다면 면접관이 점수를 줄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요. 자기 강점들을 많이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 임무 수행에 가능한가. 예,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면접관들의 포인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면접관들이 평가를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앞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입장, 퇴장, 자세와 태도를 본다. 면접관들이 딱 4명이 쭉 앉아있으면 들어올 때부터 태도를 보는 겁니다. 앉을 때까지, 착석할 때까지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인상의 법칙, 첫 인상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메르디안 법칙 배웠을 거예요. 유명한 UCL의 대학의 심리학자죠. 메르디안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지금 다 모든 기업 면접에서도 통용되는데 3가지를 구분했어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언어적 이미지. 이 3가지로 분류했어요. 메르디안 법칙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55%로 보고 있어요. 100에서. 시각적 어떤 거예요? 태도, 복장, 이미지, 마스크. 그래서 정장을 다 입게 시키죠. 면접실에 예를 들어서 그냥 캐주얼하고 뭐가 그는 직장은 상관없어요. 삼성이나 이런 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요. 밝은 이미지, 정갈한 복장, 반듯한 이미지, 용모, 태도. 이게 100에서 55% 차죠.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목소리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거, 그죠? 못 알아듣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 떨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목소리 때문에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 사람 병사들을 통제하면서 임무 수행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뭘로 보느냐? 목소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약한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무조건 긁어버립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이미지거든요. 이 청각적 이미지 얼마요? 38%입니다. 여러분 100에서. 자, 이 2가지 사람의 첫 인상, 외모, 마스크 하고 목소리, 이게 여러분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엄청나죠. 그렇죠? 나머지 7, 8% 정도가 언어적 이미지예요. 언어적이 뭐예요? 답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 내용. 그렇다고 해서 답변 내용이 엉터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입장과 퇴장, 태도, 목소리, 답변하는 내용, 그 목소리, 이 3가지를 요소로 가지고 한다는 거죠. 입장과 퇴장, 자세, 목소리를 그 사람 평가한다. 답변 내용과 시간. 예.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답변자의 행동에 민감합니다.
답변제, 시선 처리 같은 것들이죠. 시선은 답변하는 사람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이 컨택을 하고. 반드시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면접관을 정확하게 보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가장 약해. 사람을 똑바로 본다는 게 뭐가 건방 터져 보이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정확하게 아이 컨택을 딱 하면서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스킬 같은 것들을 저는 지도를 쫙 하죠.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도 혼란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손버릇 같은 거. 끊임없이 손을 만지작한다든지 이런 거. 기타 시선 처리 또 무슨 생각을 하다가 답변하는 사람 아이 컨택은 아니라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실성과 간절함을 찾아낸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 내용을 들어보니까 억지로 이 답변 내용을 시나리오 써가지고 했네. 그런데 대부분 면접 지도 받으면서 그 시나리오 써가지고 해요. 근데 그것을 자기 거로 소화시켜서 답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읽는 것처럼 외워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려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도를 잘 받은 사람은 외웠지만은 내 걸로 소화시켜서 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운 티가 나게끔 답변하는 거죠. 아주 극명합니다. 그걸 뭐 면접관들이 너무너무 잘 집어내는 거죠. 그죠? 뭐냐? 진실성과 간절함이 없다는 거. 얘 군무원 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들어온 애 같다라고 여기서 가려는 거죠. 예. 진실성과 간절함을 찾으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내보면 물어야죠. 그래도 물으죠. 혹시 살아오면서 책임감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봉사한 경험이 있나요? 혹시 살아오면서 현재까지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책임감, 창의성 뭐 이런 거 어마무시하고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성과가 있었다. 이런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때 얘는 정말로 자기가 실제 경험을 한 거구나. 자기가 봉사한 거구나.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한 거구나. 자기가 책임감을 발휘한 거구나 라고 구분해내는 거죠. 면접관들은 그거 금방 알아냅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이게 또 중요할지도 몰라요. 핵심 키워드를 체크한다. 답변 내용에서. 여러분 면접관은요, 여러분 답변하잖아요. 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면접관 한 명이 하루에 200명, 300명씩 면접을 치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다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럼 뭘로 여러분들 점수를 줄까요? 핵심 키워드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 질문 내용의 핵심 키워드. 자, 그 핵심 키워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알고 있어요? 지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도해 주는 거죠. 이 질문은 왜 질문하느냐, 질문의 의도를 설명해 주고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그래서 면접 지도를 봐요. 면접은요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 키워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면접 학원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독학해도 돼요. 200명, 300명 면접 보는데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전부 다. 벌써 몇 줄 들어보면은 벌써 핵심 키워드 그거만 체크해가지고 수우미양가 평가하는 거죠. 핵심 키워드 하나도 안 갖고 뭐 열심히 얘기는 떠들었어. 양. 잘 받아야 미 받는 거죠.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수우를 받아야 돼요. 정말 내가 준비 못하는 건데 갑자기 질문 왔어. 그것을 양가가 받는 게 아니라 미 이상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면접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죠. 그 스킬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들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기 때문에 면접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할 때가 있어. 왜? 면접관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면접관들이. 그 막 본인이 실망하는 거야.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핵심 기호만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내가 질문할 때 뭘 질문할지 이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면접관의 영향을 그래서 받으면 안 됩니다. 아, 면접관 그래 몇백 명씩 질문하는데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꼭 들어가게 해주면 되죠. 그거를 훈련받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야 내가 좋은 점수를 받는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이게 면접관들이 평가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첨언해요. 면접관 행동에 신경 쓰지 말라. 자, 왜 면접관은 면접을 받는 사람 입장에 더 실망스러운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한 명이 그렇지만은 면접관이 4명이 앉아 있는데 그 면접관 한 명이 질문하더라도 나머지 3명은 똑같이 그 항목을 같이 다 평가를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 평가는 다 해요. 네. 아까 얘기했죠. 다음 질문을 위해서 준비한다. 무관심 표정, 지루한 표정 가능하다. 사람이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는 거 그거 볼 때는 그냥 들은 척만 척하고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나타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면접위원장 할 때도 이제 나머지들한테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다 얘기해주면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답변을 막 하는 거야. 막 개념도 없는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당황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루하거나 무관심한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면접을 망친 건 아니다라고 꼭 기억하세요.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면접관 행동이 여러분들이 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말려들지 말고 신경 쓰지 꼭 말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군 면접할 때 들어갈 때 기본 원칙이죠. 면접할 때. 자, 기본적인 건데 복장이죠. 복장. 군대는 보수성이에요. 그렇죠?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복장 무조건 남녀 정장인데 자, 두발 남자들 이 이마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 머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자, 군 생활 제가 31년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 컨셉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안 나가면은 못 나가요. 이게 저희의 습성입니다. 자, 빠클 같은 것도 여기 보면은 일자로 맞추는 이런 것들. 이 상의와 이게 군대에서 배운 이 원칙이에요. 이대로 내가 그냥 31년간은 이렇게 군에서 있다 보니까 군대는 보수성입니다. 그러나 남자들 두발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어쨌든 이마가 보여야 됩니다. 뭐 머리 칠하는 뜻은 아닙니다. 깔끔하게 쳐. 여자들도 이마가 다 나와야 돼요. 그때는요. 통상 여군들은요 어떻게 해요? 긴 머리들 하더라도 여기다 묶잖아요. 묶어 가지고 이렇게 망 같은 걸 쓰고 있다고요. 똑같아요. 그리고 정장입니다. 남자 정장이 제가 입는 이런 색깔이나 검정 색깔. 넥타이도 이렇게 화려하면 안 돼요. 넥타이까지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정장인데 흰 블라우스에다가 검정색이나 뭐 이런 색깔이 있는 거죠. 치마 입어도 되고 바지 입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목례를 합니다. 예. 여기도 이게 문이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면접장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면접장이 자, 3개제라면 A, B, C입니다. 이 C를 좀 더 확대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A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집합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13시까지 오라고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12시 30분 전에 여기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합격자인지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호 순서에서 여기로 가요. 이게 어디냐? 대기 장소입니다. 대기 장소. 바로 면접장 바로 옆에 있어요. 물론 여기도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통제하고 여기도 다 통제관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통상 한 내지 두 명씩 대기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실제 면접장이 여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야 되는 장소예요. 자, 요게 문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면접관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3명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2명 있다가 B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데, 과거에는 제가 면접위원장 면접관을 때는 문을 두들겼어요. 들어가도 좋습니까? 하면 면접관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안에 있는 면접관이 땡동 그러면 여기에 울려요. 땡동. 벨이 땡동 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쪽 문에 들어와서 하고, 자, 여기에 의자잖아요. 자, 목례를 2번 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전체 면접관들한테 목례하고, 다시 여기 의자 옆에서 서가지고 목례하고 자기 소개하고 앉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면접관들이 이때부터 여러분들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올 때부터 태도, 어떻게 목례하는지, 여기서 목례하고 자기의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목소리, 톤,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앉는 자세까지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입장하고 다 끝나고 마지막 멘트로냐면, 네, 면접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역순으로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다시 목례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한번, 입장할 때 한번, 퇴장할 때 한번, 총 3번의 목례를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인사 후 자기소개를 한다는 거죠. 자, 옆에 의자 옆에, 이게 의자라면은 옆에 있어가지고 목례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행정직의 지원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당황하면은요, 자기 소개를 생략하고 앉는 분도 많아요. 긴장을 해가지고. 반드시 인사하고 자기 소개한다는 거. 이름 명확히 하고. 착석 시 다리 모으는 거, 양손 자세. 이런 게 다 스킬입니다. 하나하나가 과학입니다. 지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조련시키는 거죠. 매번. 예. 자, 그 다음에 시선 처리, 그죠? 시선 처리. 시선은 항상 정면을 응시해야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입장하고 나서 면접관 이렇게 3명이 있다면은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 항상 중앙에 있는 사람 마이크에 딱 하고 그 사람한테 격려하고, 와서도 그 사람 보고 격려하고, 좌우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시선 처리. 이런 훈련이죠. 사전 면접반 제가 17명 벌써 훈련을 다 했다고 그랬죠. 이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예. 견놀지 같은 거 절대 오면 안 돼. 두리번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 여기다 제가 적었을까요? 이런 경우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면접 경험관 입장에서 보면은 의외로 많습니다. 예. 간과한 거죠, 이런 것들. 예. 근데 굉장히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눈에는 자신감, 입술은 미소, 편안함이죠. 예. 앉아가지고 밝은 이미지 딱 주고, 답변할 때는 의지를 담아가지고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자신 없는 태도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면접을 보고 나서 나는 면접 정말 잘 봤어 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 몇 명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내가 이 면접 너무 잘못 본 것 같다. 그럼 막 실망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퇴장하면서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 많아요. 자기 패를 보여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일어나가지고 제 표정 한번 보세요. 자신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도 나와도 똑같이
처음에나 할 때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들어왔을 때는 중앙을 보고요. 중앙을 보고 면접이냐만 하고 나서는 간단하게 목례합니다. 그리고 이동해가지고요. 와서 다시 서거잖아요. 반드시 서고 나서 1초 동안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어오자마자 쳐다보지도 않고 이래요. 딱 들어와가지고 1초 동안 아이 컨택하고 본래 들어와서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옆에서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그래 퇴장할 때 인사할 때 그냥 막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신감에서. 반드시 목례 후 감사합니다 하고 퇴장이 된다. 마지막 퇴장까지가 왜냐하면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면접관 답변 태도하고 자세죠. 시선 처리, 질문 및 답변 시 질문자를 꼭 응시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전체 면접관하고도 골고루 시선 처리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면접관이 3분이다 하면 내 입장에서 질문받았다면 질문하는 사람한테만 하면 좋은데 왜? 이분이 질문했더라도 요 3명이 나를 똑같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여유만 있다면 딱 들려가지고 답변할 때 얘기하다가 한 10초 후에 고개를 돌려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여러분 제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요. 네. 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질문은 사람만 아이 컨택하고 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네. 질문 내용 이해를 못했을 때는 다시 정중하게 하거든요. 제가 사전 면접반 계속 지도하면서도 내가 질문을 할 때 내가 질문하지 않은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A를 했는데 B를 답변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얘기해줘.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양이나 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그냥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 정중하게 다시 한번 질문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면접관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감점 요소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런데 잘못 알고 그냥 답변해야 되는 거다 보면 엉뚱한 답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큰 실수죠. 예. 답변 시 멘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대는 복명복창입니다. 반드시 질문하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끝났으면 이상입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은 면접관이 다음 질문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가 얘기 안 하니까 이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러면 면접관이 다 끝나셨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멘트를 못했네 해가지고 또 당황을 해요. 반드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련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답변은 1분 이내. 가장 좋은 거는 40초에서 50초 최소 30초 이상은 꼭 돼야 됩니다. 이게 훈련들이죠. 여러분들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훈련되는 것들입니다. 답변 목소리의 톤이죠. 참 이게 아까 얘기했죠. 목소리 때문에 불합격된다면 억울하죠. 많이 됩니다. 남자들도 목소리 속된 말로 매가리없는 목소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지껏 대장부 학원에서 7년간 그리고 올해는 여기 처음이잖아요. 8년간 짜는데 지금도 사전 면접반 17병을 훈련을 시켰는데 안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정말 안 바뀌네요. 목소리. 매가리없는 목소리요. 야, 이 참 걱정이에요. 안 바뀝니다. 목소리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목소리는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의지를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사 입장에서 어떤 거를 선호할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A안, B안,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목소리하고는 의지가 다르죠. 그렇죠? 목소리에 의지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간부기 때문에 병사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거나 매가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병사들을 통제해가지고, 왜냐면은 여러분 구급 들어가지만은 회원씨 같은 경우 바로 밑에 병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 통제해서 들어가야 돼. 걔들 병장 상병이면은 어쩌면은 나보다 더 나이가 더 많은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늦게 오는 애들은. 지금도 30살, 32살까지는 군대 와요. 걔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급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를 보여야만이 여러분들을 믿고, 아, 얘는 병사를 통제할 수 있고 임무 수행에 가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고 기어 들어가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가 확신을 못 오기 때문에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무례한 제스처 금지하는 거, 모르는 내용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못하면 가나 양 받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를 미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죠. 있을 수 있어요. 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문 왔을 때 그냥 포기할 것인가? 아니죠. 거기에 대한 스킬을 이제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죠. 또 애매모호한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자, 누구누구님 지금 정보직에 도전하셨는데 정보직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전산직으로 명령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산직에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거의 100% 나와요. 그러면 가맞는 겁니다. 아니, 정보직으로 아니면 행정직으로 지원해가지고 합격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직렬을 거기로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건 병사들이 답변을 내립니다. 간부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모르는 내용 질문했을 때 애매모호한 질문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스킬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면접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독학한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고 자세고 스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축약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포인트는 질문 의대에 무조건 맞게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개인의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경험과 경력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운 태도 안 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점수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또 이겁니다. 계량화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 얘기거든요. 작년도에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들이 우리나라 저출산입니다.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작년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저출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거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계량화가 뭐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로 7입니다. 0.72. 뭐냐? 10명 결혼해가지고 7.2명만 자식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OECD 최하위입니다. 이런 정도가 계량화예요. 이거 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우수입니다. 아, 얘가 준비를 잘했구나. 계량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100번 해봤자 절대 좋은 점수 못 받는다는 거죠. 이런 스킬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지도해 줘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계량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이제 오면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최근 5년간 5번 이상 질문 온 거에 대해서는 내가 첫 시간에 4시간 동안 이 계량화, 오해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를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제가. 이 핵심 키워드 뭘로서라는, 왜? 면접관은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랬죠. 왜? 200~300명 절대 안 듣습니다. 얘가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거를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첫 시간 4시간씩 이것만 여러분들 해주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답변서를 넣어버리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장점, 내가 군무원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담는 거죠. 네. 정확한 질문에 대한 내용, 개인의 경험담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만약 군무원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것들이죠. 자, 군무원 면접의 결론을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군 간부를 선발한다는 입장에서 면접을 한다. 거기 있는 면접관들은, 물론 여러분들은 특수직 공무원 민간인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군인이고 군무원이기 때문에 군 간부를 선발한다는 의미에서기 때문에, 군대 조직이 뭐예요? 박력이 있고 씩씩하고, 그죠? 자신감 넘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내가 포맷을 안 맞추고 여러분들 응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인상, 용모, 복장, 태도, 자세, 목소리로 첫 번째 제압해야 됩니다. 그것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시킵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시켜요. 제가 대장부 학원에서 있으면서 7년간 있으면서 불합격시킨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죠. 10명이면 거의 9.5명 정도는 다 합격시켰어요. 면접관을 한 사람 입장에서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합격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답변 내용은 천천히, 대부분요 다 말이 빠릅니다. 말이 빨라요. 그것까지도 지도를 해줍니다. 왜? 긴장했기 때문에 말이 빨라요. 말이 빠르면은 정확한 의사전달이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통상 50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르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면접관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나만 손해. 그렇죠? 핵심 키워드 얘기 있는데도 이 사람이 잘 빨리 지나가서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체크를 안 해서 점수를 못 주면은 나만 억울해. 천천히 또박또박 한다. 그리고 내가 군무원이지만은 내가 곧 군인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즉각 임무 수행에 관여하고,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즉 나는 군무원 정말 되고 싶어도 준비했고, 나를 뽑아준다면 나는 즉각 임무 수행에 가능하다. 이런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네. 내용에. 그리고 입장부터 퇴장하는 순간까지 면접 시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퇴장할 때 자신감 없는 태도 보이면 절대 안 돼요. 자신감 없는 태도, 그 다음에 목소리, 기어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은 절대 안 된다. 끝까지 거기 나와 있는 10명 면접 대상자 10명이라면 10명 모두 다 자신감 없습니다. 무슨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네.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아쉽다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똑같다. 그런데 나 혼자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마치 잘못 본 것처럼 면접관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면, 간부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잖아요. 1차 이제 8월 11일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자기소개서 제가 잘 작성한 거 샘플들을 여기다가 한 10개 정도 다 넣어놨어요. 이대로 작성해도 됩니다. 네. 자기 대입시켜가지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전부 다 내가 여러분들 첨삭을 다 해줍니다. 작성하면은 내 메일로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 파악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17명도 다 해줬어요. 미리 다 했습니다. 그거 다 걱정할 필요 없다. 자, 결국 자기소개서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과 사실을 기반한 내용이다. 억지로 자기소개서 만들었다는 인상 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사실을 기반한 내용. 그리고 간결하고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 일관성. 앞에서 자기 성장 과정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 보면 또 그거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일치되지 않는 내용들. 그런 것 좀 다 찝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계량화 같은 거 하면은 신뢰를 많이 받아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떠는데 성과를 하는데 몇십 %, 아니면 또 어디에 할 때도 뭐 봉사활동도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요. 봉사활동, 학창시절, 그런데 학창시절 중학교 시절이냐 대학교 시절이냐 고등학교 시절, 이거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학창시절하고 넘어가거든. 그러면 얘 그냥 거짓말한다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시절 몇 년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줘야만이 신뢰성을 준다는 거죠. 어려운 말, 외로워, 고다성어 이런 거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불필요합니다. 그거 쓸 공간도 없어요. 그 함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썼으면은 오탈자, 본인이 보시기 말입니다. 본인은 오탈자를 잘 몰라요. 그 누구한테? 친구나 자기 가족들, 안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라도 봐달라고 하시죠. 나는 오탈자 못한. 저도 책을 많이 내잖아요. 내 아내한테 보게 시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양식의 막기라는 건 뭐냐면요,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4가지입니다. 이렇게 4가지. 뭐 여기다 여러분들이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양식을 꽉 차게 막 이렇게 하는 게 되죠. 군대에서 양식 그렇잖아요. 딱 이 안에 이렇게 보기 좋게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에 꽉 이렇게 글씨가 꽉 차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렇게. 이게 O죠. 이게 X고. 그 안에 잘 정리되고 그 숫자를, 그 글자 수를 정리해서 그 안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예. 어쨌든 이것은 제 면접을 지도 받으면은 저는 다 첨삭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신원 진술서죠. 이제 여러분들 신원 진술 작성하는데, 자, 2가지를 가지고 판단한 거죠.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 전과 같은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밀 취급인가, 여러분들 비밀 취급인가를 대부분 직위에서 다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통상 2급 비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군문들도 이거 2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첩사령부 인터넷에 직접 여러분들 들어가지고 개인별로 작성하고 서류 스캔해가지고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야죠. 오류할 때 본인 책임. 이게 무슨 뜻이? 본인 책임은 뭐냐? 틀렸다고 해서 왜 틀렸느냐고 확인하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틀리면은 전공을 틀렸으면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긁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피해가 많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주소지 같은 거,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거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떼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해야 됩니다. 예. 서류에 맞게끔 완전히. 제출서류 반드시 사전 준비해서 누락시 또 역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니까. 대부분 10일부터 예를 들어서 13일까지 입력하라고 하면은 13일날 막 몰려가지고 그러면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어쩌다 하다 보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안 들어가서. 그럼 여러분 손해야.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할 때 상관없어요. 빨리빨리 하십시오. 그냥. 예. 13일 끝까지 하지 마시고 11일 뭐 이런 때 해야 서류도 수월하게 업로드되고 그렇거든요. 미리미리 하라. 그럼 공무원 자격은 아까 뭐냐? 본인의 범죄 이력이 있느냐? 그죠? 신용평가. 그죠? 옛날 신용평가 없었어요. 근데 신용평가 여러분 해봤는지 알겠지만은 이 공인 인증된 기관이 있더라고요. 저도 떠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직장,
학교, 직장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이상 넣으면 좋아요. 1년 정도 이상이 넣으십시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뭐 좀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이미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 서로 어떤 직장과 갈등이 있다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직장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직장과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걔 여기 있을 때 개판 쳤어 예를 들어서 그런 용이 나면 불이익 받죠. 그렇죠. 그런 데 넣지 마시고. 예. 근데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은 되는데 1년 미만은 안 넣어도 돼요. 그러나 답변할 때는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면접 받을 때는. 근데 이 서류 애들은 굳이 안 넣어도 좋아요. 그거는. 예. 직접 가봅니다. 본인의 그 넣은 곳에 직접 가서 탐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비밀 취급인가는 본인, 이제 비밀 취급인가죠. 본인하고 직계 전속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에 이거죠. 간첩 사건 연루되느냐, 그 가족이 반국가 세력 가담했느냐, 반국가 활동 이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과거의 운동권들이죠. 직계 전속이 두 개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입니다. 내 동생, 내 뭐 누나, 뭐 상관없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삼촌 상관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만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범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하고 저서 아버지가 범죄자라고 해서 내가 불이익받지 않아요. 본인입니다. 본인. 요것만 이념, 요거 비밀 취급은 군사 비밀을 담당하니까 요것만 본인하고 직계 존속까지 보는 거예요. 나머지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경제 같은 거는 또 본인만 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버지, 뭐 동생이 뭐 빚졌다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만 보는 거니까. 방첩사에다 주로 담당하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하고 협조해서 전과 이력 같은 거 다 보는 겁니다. 통상 한 달 정도 합니다. 개인당. 예. 검증 결과 부적합자가 판명되면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국직이나 각군별로 적부심 위원회를 합니다. 김민군한테 이런 게 나왔는데 그 죄목 나온 거 쭉 설명해주고 이 사람이 군문으로 적합한지 아닌지 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들이 가압을 하는 것이 무조건 서류 나왔다고 해서 빼버리는 건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정당성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빼버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느 경우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검증 결과 부적합차 나와가지고 이후에 탈락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을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때문에 왔잖아요. 독학 같은 거, 그건 잊을 수 없는 것들이죠. 예, 독학은 뭐 안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면접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차 필기 시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 이거 커트라인만 되면 됩니다. 합격하면은 이상 없어요. 커트라인 아니고 90점 넘었다고 합격 보장은 노. 아무리 점수 좋아도 면접에서 이 평가 요소에 저촉되면 무조건 다 빠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지도하는 거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의 지도는 다르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장부 학원에서 7년간 했고요. 이제 GWP에서 이제 이번에 처음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무원 실제 면접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기본적인 스킬,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가 요소에 맞게끔 평가 요소, 이거를 제가 직접 공개를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스킬이죠.
특성, 개념에 맞게 하고 어떻게 입장하고 퇴장하는지, 답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내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시간과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다 지도를 다 해준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킬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조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입장과 퇴장, 멘트, 면접관 태도, 시선 처리, 속도, 목소리 크기, 질문 항목의 핵심 키워드, 계량화, 질문 의도 해설, 이런 것들을 잘 정형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훈련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개인별로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직접 하고 여러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영상도 찍어줍니다. 한번 여러분 스마트폰 본인 거 가지고 집에서 한번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모의 면접을 해요. 실제로 면접 복장 이거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그 태도를 한번 봐주고 실제로 해서 하고 면접관 저한테 지도받다가 우리 학원에 있는 다른 교수들 실제 같이 해서 질문을 통해서 긴장감을 놓고 적응하도록 해서 실제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들 면접 일정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나오면은 그 빠른 사람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모두 다 최종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고 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형화된 그런 지도와 조련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반은 이미 진행이 끝났습니다. 17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 발표하면 수요일부터 하는 거죠. 평일반 충분하게 하고 주말반을 토요일과 일요일 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주말반을 하고 평일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별 편성을 해줘가지고 조별로 계속 스타디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을 하죠. 나하고 접촉은 매일 하더라도 많은 시간 못 하잖아요. 조별로 해서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합격을 늘리는 겁니다. 조별 스타디 계속 진행하면서 서로 시간도 봐주고 내용도 맞는지를 검증해 주는 것들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면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고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재만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군문 면접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원에 저 말고 두 분이 있어요. 저 말고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받을 분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뭐 김민구원한테 받겠다.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있으면 다른 분한테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 두 분이 나 말고 또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받을 사람 누군지 신청을 한다면은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인생에서 기회가 다 있다고 그러는데 기회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공직에서 31년 근무하고 협성대학 지금 성결돼서 교수하지만 교수를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도 지금 8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을지연습이라든지 안전한국훈련 평가위원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을지연습에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장관급 거기를 평가위원으로 좀 위촉을 받아서 평가를 나갑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기회는 누구나한테 오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한테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면접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면접에서 면탈하는 사람들은 면접을 우습게 보거든요. 왜? 컨셉을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군무원 면접이 컨셉을 명확하게 알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선택하고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면접이 필기시험보다도 중요하다는 꼭 기억하시고요. 성적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성적 합격했으면 이미 군무원 될 자격이 있다고 국방부는 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군대에 와서 정말로 군무원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군 조직 인원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면서 안보를 책임질 사람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여러분은 군인 신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인과 동등하게 군 안보를 책임질 사람들이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정년 65세 됩니다. 65세까지 군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사람들이 여러분 군무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절대 안 뽑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포맷을 맞춰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다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8월 11일 날 결정되는데 그때 여러분을 만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직렬을 다 합니다. 지금 국가정보학을 강의하지만 정보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을 제가 지도했기 때문에 어떤 직렬에도 오신다면 여러분들 같이 우이고 투게더 저랑 같이 함께 가면서 여러분 모두 합격시키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